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미디어 빅데이터.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정보를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비플라이 소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1,600여 개 미디어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모든 신문과 인터넷 뉴스, 실시간 방송, SNS 등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통틀어 수십억 건의 미디어 빅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서비스이자 방대한 미디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아이서퍼, 비플라이 소프트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더욱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담은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축적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학습한 비플라이 소프트의 AI 플랫폼 위고. 위고는 사람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석과 여론 분석, 모니터링, 위기 관리. 위고 AI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추천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고로 시대를 앞서가는 합리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이트 투 인사이트, 비플라이 소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의 IPO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플라이 소프트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실 수 있는 그런 IR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플라이 소프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IR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IR북의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는 긴 시간 동안, 지금부터 한 17년 동안 미디어 빅데이터에 집중을 해온 회사입니다. 미디어 빅데이터는 신문, 잡지, TV 방송 같은 레거시 미디어와 인터넷 뉴스나 SNS 같은 뉴 미디어를 통합해서 저희는 미디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디어 빅데이터와 미디어 빅데이터를 오랫동안 학습한 인공지능 위고 두 데이터와 기술이 합쳐져서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비플라이 소프트의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입해 있는 시장 내 비즈니스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 가지 구독형 플랫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부분인데요. 일단 회사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핵심 성과, 그리고 회사 개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오늘 설명드리시는 투자 포인트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저희 비플라이 소프트는 미디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미디어 빅데이터는 엄연히 합법적인 저작권이 존재하는,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방대한 미디어 매체와 합법적인 저작권 계약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7년 전부터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2교대로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에 메타 정보를 전처리 라벨링해서 전처리 라벨링이 완료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플랫폼화해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밑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기존의 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하는 SaaS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정을 시켰고, 그 비다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B2B, B2C 이런 그 기업 고객과 공공 고객에서 개인 고객으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핵심 성과입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매일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대부분 200개 내외의 미디어 매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포털 같은 경우는
포털 내에서 인링크로 볼 수 있는 미디어 매체 수가 한 85개, 그리고 아웃링크로 서비스하는 검색 제휴 매체가 한 100여 개 해서 200개 미만의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희 빅플라이 소프트는 3,000개 가까운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 매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한민국 국회, KB금융, 현대차 같은 1,500개의 유료 고객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저희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료 고객들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독형 고객들입니다. 이런 데이터와 이런 그 고객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아이서퍼, 위고몬, 로제우스 같은 3가지 구독형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서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데이터, 수천 개 미디어 데이터들이 24시간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 우리 기업과 관련된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대한 미디어 매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나 경쟁사 또는 시장 동향과 관련된 뉴스를 가장 빨리 스크랩하고 조직 내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이서퍼입니다. 물론 저작권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위고모는 특정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는 우리 제품의 국민들의 평판, 소비자들의 평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어떤 평판,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언론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감성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딥하게 분석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위고몬입니다. 아이서퍼의 주요 고객들이 업세일링 돼서 위고몬 고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로제우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B2C형 오픈형 뉴스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사업 소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는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저희는 98년도 설립법인이고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로봇 수집 엔진을 개발을 해서 2001년도에 장영실상을 수상을 하고 이 엔진을 기반으로 3년 뒤 2004년도에 뉴스 콘텐츠 비즈니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 저작권 사업 공식 유통사업자로 2004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현재 회사의 85%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서퍼가 2005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객을 증가시키면서 안정적인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약기에 보면 2018년도에 조선일보 100년사 디지털라이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아날로그형 데이터, 페이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직까지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아직 95%의 데이터들이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구글이 전 세계 도서관을 디지털라이징하는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플라이 소프트도 신문이나 잡지, 고문서들을 디지털라이징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이 디지털라이징을 통해서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이런 컨텐츠들이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빅플라이 소프트의 미디어 빅데이터를 강화시키는 역할이기도 하면서 매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디지털라이징 프로젝트가 조선일보 프로젝트였습니다. 1920년도 창간호부터 99년도 12월 말까지 30만 면이 넘는 방대한 지면을 완벽하게 디지털라이징하는 100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구축한 대표적인 디지털라이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연역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위고모는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구독형 모델로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B2C 글로벌 오픈형 미디어 플랫폼 로제우스는 작년 9월에 저희가 출시해서 출시 7개월 만에 MAU 월간 활성 순방문자가 4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급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저작권을 국내에서 가장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디어 빅데이터에 한해서입니다. 미디어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디지털라이징하고 전처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를 정해진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디지털라이징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미디어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오랫동안 학습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포털 사이트들이 최근 4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국민의 어떤 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가 아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하듯이 포털 사이트들도 아웃링크로 뉴스를 서비스해야 되고, 또 편집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몇 가지 현재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고 계시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로제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아웃링크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의 트래픽을 일으켜주면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또 현재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저희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운영 노하우를. 그 다음에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기술이 있고, 서비스 플랫폼 영역이 있습니다. 맨 밑부분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커뮤니티나 여러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콘텐츠가 공유되고 확산되고, 그러면서 또 콘텐츠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러면서 이용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비중을 높여가는 가운데 있는 UGC라고 하는 사용자 생산 콘텐츠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략이 있고요. 아이루트라는 기술이 저희가 기술 특례 상장을 받을 때 평가받았던 핵심 요소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전처리 라벨링하고 커팅하고 하는 요소 기술, 요소 엔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고는 미디어 빅데이터를 오랫동안 학습한 미디어 빅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용자나 고객한테 정확한 뉴스를 추천하고, 추천한 뉴스가 이용자가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또 그걸 유사도 분석으로 브리핑하고, 그래서 이 미디어 빅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의미 분석을 또 자동으로 하는 이런 자연어 처리 기반의 미디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이 위고 AI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서퍼, 위고먼, 로제우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좀 더 딥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특정 신문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모든 레거시 미디어를, 신문은 한 350종, 잡지는 한 150종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온라인 미디어는 뭐 수천 개 매체의 미디어 데이터들을 저희가 전처리 라벨링을 통해서 새벽 4시까지 4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 전처리 라벨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신문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죠. 보라색으로 또는 주황색으로. 이걸 사람이 커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안에 있는 제목, 소제목, 내용, 도표, 사진들을 정확하게 한 꼭지의 기사를 인식해서 커팅하고,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여기 보시면 3A 방식의 OCR 데이터 구조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디어 데이터를 읽으실 때 좌에서 우로 읽으실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읽으실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 좌로 읽어갈 수도 있고 우로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어느 방향으로 읽어야 한 꼭지의 기사로 의미 있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판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영역을 커팅하는 이런 특허 기술 기반의 아이루트가 저희 핵심 요소 기술 중에 하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미디어 데이터들을 가장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이들을 추천해 주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엔진이 위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미디어 지수를 산출하거나 감성을 분석하거나 문서를 요약하거나 뭐 이런 그 인공지능형 미디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공지능형 모델이 저희 인공지능 기술명이 위고입니다. 아이루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있는 댓글들, 그 다음에 유튜브나 여러 SNS에 있는 데이터들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성입니다. 현재 시점의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냐. 한 달 전에 데이터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미디어 데이터는. 두 번째가 데이터의 양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냐.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특정 성향에 치우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의 결과값이 완전히 달리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성이 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양, 실시간성, 데이터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모두 갖추어진 그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위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내 포지셔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는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데서 시청하시고 음악은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같은 데서 들으시는데 한국만 뉴스를 전문화된 플랫폼에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장르별로 전문화된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의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미디어, 뉴스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비플라이소프트가 이런 그 시장 환경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시장 진입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 사이즈는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그 IR 들으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장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뉴스 미디어 데이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크롤러로 온라인 뉴스를 크롤링해서 수집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서비스를 하거나 데이터 플랫폼에 올려서 조직 내외부에 공유하거나 전제 복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레거시 미디어 매체사와 온라인 미디어 매체사의 계약이 필요하고요.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링크로 원본 데이터를 서비스하려면 굉장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고난이도의 정해진 시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의 개발이 또 필요합니다.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를 그대로 서비스할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전처리 라벨링 과정을 매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BEP가 넘어설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미디어 데이터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거에 대한 대가를 미니멈 개런티를 적지 않은 돈을 또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뉴스 미디어 시장을 진입하는데 적지 않은 굉장히 두터운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주요 방송, 주요 신문, 주요 잡지사들입니다. 저희하고 저작권 계약이 합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언론사들은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이용자들한테 대체적으로 이제 저작권과 신문 지면 중심이긴 합니다. 온라인 뉴스 데이터들은 대체적으로 아웃링크 형태로 언론사의 트래픽을 일으켜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지면 데이터나 저작권 부분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 신문을 발행하거나 잡지를 발행하는 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국회, 대검찰청, KB금융, 현대차 이런 1,500개의 기업들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독형 서비스 고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인데요. 여기 경쟁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업체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AI 섹터나 빅데이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대체적인 매출 구조는 SI 중심의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그런 구독형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별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마일스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서퍼라는 모델이 회사의 전체 85%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매년 아이서퍼 부분만 놓고 보면 매년 2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이유는 위고몬과 로제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21년 말부터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두 개의 플랫폼에서 내고 있습니다. 아이서퍼는 전체 매출의 50%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면서도 20억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고몬과 로제우스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아웃링크 방식으로 언론사에 트래픽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트래픽 기반의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밑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가격 인상을 해왔습니다. 플랫폼 내에 판매 가격 정책이 인상되어 왔는데요. 19년도가 인상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고요. 19, 20년, 21년 저희가 B2B나 B2G 모델이기 때문에 대면 영업이 핵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대면 영업이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유지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5년 동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22년부터 본격적인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30%를 연 단위로 보면 10%씩 인상을 하게 되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아이서퍼입니다. 아이서퍼는 지금 현재 대기업, 중앙부처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중견, 중소기업으로 타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서 채널링 비즈니스를 통해서 확장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매출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증대될 걸로 예상을 하나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에서는 인상된 가격 부분만 반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급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로제우스의 빨간색 매출입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이 위고몬 매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제우스와 위고몬의 매출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25페이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아이서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서퍼가 몇 가지 서비스 상품이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신문 활용 교육, ENI라고 합니다. Newspaper in Education에서 신문 활용 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가 10,000개가 있습니다. 현재 250개 학교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내고 아이서퍼를 쓰고 계시고요. 아이서퍼 프로가 1,500개 고객들이 쓰는 대표적인 메인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라이징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포함해서 서울경제 여러 주요 언론사들을 지금까지 매년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나 단행본 또는 신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디지털라이징하면서 빅데이터를 강화시키고 매출도 증대시켜 왔습니다. 맨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서퍼 터치는 주요 대학 도서관에 50인치 이상의 PDP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아이서퍼 터치로 디지털 뉴스페이퍼나 디지털 매거진들을 키워드 베이스로 검색하거나 날짜별로 검색해서 SNS나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아이서퍼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 KBS, MBC, SBS의 아침 뉴스 시간에 보면 오늘의 생방송 뉴스 시간에 오늘의 조간신문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라는 코너가 뉴스 시간에 매일 있습니다. 앵커분 뒤에 오늘의 조간신문들이 디지털 페이퍼로 앵커분 뒤에 이제 TV에 방송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아이서퍼에 접속을 해서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 시간에 사용되는 디지털 뉴스페이퍼가 저희 아이서퍼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위고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 댓글이나 또는 블로그에 있는 글, 유튜브, 뭐 이런 SNS에 있는 데이터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뉴스 미디어 데이터를 통합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 평판, 경쟁 제품에 대한 평판이나 소비자들의 반응,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시장 트렌드 또는 언론의 성향이 어떤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언론사가 어디고 어떤 형태의 보도인지, 긍정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부정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언론사의 언급량, 보도 성향, 그 뉴스에 국민들이 어떤 감성 댓글을 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노출해 주는 게 위고몬 플랫폼입니다. 미디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제우스입니다. 2021년도 9월에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출시 이후에 급격히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실 때와 저희 로제우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실 때 뉴스의 집중도 또는 나만을 위한 맞춤형 뉴스 제공이 얼마나 편한지 또는 이용자들한테 얼마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가 월간 순방문자의 증가와 그분들이 일으키는 페이지 뷰 증가, 체류 시간의 증가, 그 다음에 재방문율의 증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 실제 로제우스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지 크게 세 가지 매출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제우스 안에서의 광고 매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제우스 플랫폼 자체가 미디어 매체사들이 판매하는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를 팔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디어 콘텐츠와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을 연계해서 이건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디어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빨간 축구화를 신으면 골을 잘 넣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하면 그 기사 밑에 손흥민 축구화 사러 가기 이 광고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커머스 매출 이렇게 세 가지의 매출 구조가 있을 거고요. 이 매출과 관련된 실제 사용자들이 어느 채널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됐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을 했길래 이런 매출액이 나오는지는 저희 IFG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PDF 형태로 상세한 리얼 데이터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에 사용자 증가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게 페이지 뷰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광고 노출이 증가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광고 단가도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일반적인 B2C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영역의 전문 플랫폼들이 있고요. 음악 영역의 전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진느타오타오는 중국의 틱톡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틱톡이고 하나가 진느타오타오입니다. 생긴 지 10년 됐고요. 뉴스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1년 매출이 2조 정도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되는 굉장히 B2C 플랫폼으로, 미디어 뉴스 플랫폼으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인데요. 비플라이소프트는 이제 7개월 됐으나 월간 순방문자가 4월 말 기준으로 400만 명을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플라이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올 하반기 지나면서 본격적인 로제우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입니다. 로제우스는 현재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올 3분기에 B2C 플랫폼은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려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용자들 간에 활성화되고 그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B2C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뉴스룸 기능, 예를 들면 유튜브의 채널 같은 그런 기능이 로제우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용자 누구나 뉴스룸이 생깁니다. 그 뉴스룸 안에 우리 회사, 내 대학 동창 또는 일반 사회의 커뮤니티들을 뉴스룸 형태로 만드셔서 거기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팔로워나 팔로잉을 통해서 뉴스룸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뉴스 콘텐츠나 또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리거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뉴스룸이고 그 뉴스룸이
올해 3분기에 스마트 뉴스룸으로 상당 부분 자동화돼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트래픽이 좀 더 증가되고 저희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방문자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활성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2023년 하반기에는 미디어 커머스 쪽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광고와 또는 여러 가지 몰들과 채널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영어권, 중국어권에 저희 로제우스 플랫폼은 오픈형 플랫폼입니다. 미디어 매체사나 이용자나 누구나 뉴스룸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생산해서 이용자들한테 AI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어권, 중국어권의 미디어 매체사들과 한국에서 하듯이 확장하는 전략을,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비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오랫동안 1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뉴스 미디어 데이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뉴스 미디어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디지털라이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출에도 기여하고 빅데이터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이서퍼라는 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스크랩해서 조직 내외부에 공유하면서 저작권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서퍼로 확장을 해왔고요. 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사회 현상, 우리 제품 경쟁 시장, 산업 동향을 딥하게 분석할 수 있는 위고몬이라는 미디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런칭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쭉 말씀드렸던 B2C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로제우스를 3년 전부터 집중 투자해서 개발을 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용자와 트래픽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B2C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모든 회사가 B2C 플랫폼의 성장이 그 기업의 확장과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플라이소프트는 로제우스 플랫폼이 기존의 아이서퍼나 위고몬이 로제우스 플랫폼과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연계되면서 아이서퍼와 위고몬의 매출도 시너지를 내면서 증대될 것이고 로제우스도 로제우스 기반대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붙어가면서 비플라이소프트가 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인데요. 설명이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비플라이소프트가 현재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제대로 된 오늘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의 가치보다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 기업의 본질 가치는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상장하고 나서 비플라이소프트가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거기에 맞는 성과로 투자자분들과 주주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IR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